안녕하십니까.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한승입니다.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지난 1강에서는 여성이 왜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지, 그리고 사회 참여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을 말씀드렸다면,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신지, 그리고 그 직종들을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떻게 취업 정보들을 얻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,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현재 직업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12,360가지라고 합니다. 1960년대의 경우에는 약 한 4,000가지 정도. 그러면 지금 4배의 수가 직종이 늘어났습니다. 이런 직종이 늘어난 것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게 어느 직종을 희망하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까지 본인이 가야 할 직종,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다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,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찾으시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과연 이제 앞으로 유망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여성들에게 더 유망한 직종은 뭐가 있는지, 이런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,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다가 이 직종을 보셔야 아 그래, 나 저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 하면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10개 직종이 있습니다. 그 10개 직종들을 좀 보시면 주방장 및 조리사, 그 다음에 회계 및 격리 관련 사무원,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 이런 직종들은 이제 취업자 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직종입니다라는 겁니다. 이런 직종들을 이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 중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직종이 뭐지? 하고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직종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시고, 그때 말씀드렸죠? 교육, 자격증,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.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이제 10년, 향후 이제 5년간 취업자 수가 줄어들 10개의 직종입니다. 근데 이 직종을 보시면서, 나 저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, 나 그러면 앞으로 취업자 수가 준다고 하니까 저 직종은 가지 말아야지,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취업자 수가 준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산업들입니다. 직종이라는 거죠.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왕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롭게 재취업을 위해서 직종을 선택하실 거라면 앞에 보여드렸던 향후 5년간의 취업자 수가 늘어날 직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, 혹여 본인이 앞에 보셨던 거하고 뒤에 보셨던 거하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하고 해서 2개의 직종을 다 선택하셨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직종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향후 5년간 이렇게 늘어나는 직종들을 정리를 해보고, 또 여성의 유망한 직종, 여성들이 좀 더 남성보다 잘할 수 있는 직종,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직종을 보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직종 뭐지?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강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그대로 직종화시킨 것들, 다시 말하면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의 직종들,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.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? 저는 교육 분야를 듭니다.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을 훨씬 더 잘 시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초등학교 교원, 그 다음에 유치원의 교원, 이런 분들을 보면 90% 이상이 다 여성입니다. 그건 단순히 그 직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. 물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평등적이 돼서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진다면 좋겠습니다만,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더라도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직종에 참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. 먼저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분야입니다. 여성 유망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첫 번째가 사무정보화 분야입니다. 사무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회계라든지 또는 사무 관련한 OA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성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경쟁력을 더 갖고 있다, 유망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.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역사무원이나 어떤 보조적인 업무들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드리고요. 저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여성 유망 직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 관련입니다. 특히 웹디자인 관련해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감각적인 부분,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
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웹 디자이너 관련해서는 직종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웹 디자인들이 일이 좀 몰려서 진행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런 이 직종에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시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고요.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얘기는 그만큼 직종에 여성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교육 분야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결을 하셔서 내가 이런 직종에 참여한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교육 분야? 우리 교육 얘기하면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사교육비, 공교육의 어느 정도의 몰락이라고까지 표현해도 될까요? 공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뭐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사교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.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